신붕연산군, 그는 진짜 괴물인가? 아니면 비극의 희생자인가? 조선 역사 속 그 이름만으로도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연산군이죠. 그는 흔히 광기와 폭정의 대명사로 기억되며 가장 잔혹하고 악명 높은 군주로 손꼽히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는 처음부터 피에 굶주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어쩔 수 없이 파국으로 몰아넣은 거대한 비극과 인간적인 고뇌가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안정한 운명을 짊어졌습니다. 성종의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 패비 윤 씨는 그가 2살 되던 해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 사가로 물러났고 결국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외로움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죠.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늘 쓸쓸함이 감돌던 그의 어린 시절은 어쩌면 훗날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세자로서 굳건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94년, 20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조선의 10번째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젊고 패기 넘치는 새로운 군주에게 큰 기대를 걸었죠. 즉위식은 웅장하고 성대하게 치러졌고 수많은 군중의 환호 속에서 그는 왕좌에 앉았습니다. 초기 연산군의 통치는 의외로 개혁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알 수 없는 공백처럼 남아있던 어머니의 존재가 사실은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패비 윤 씨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고 피 묻은 어머니의 저고리를 마주한 연산군의 격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의 광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왕권 강화나 국가의 안위 같은 명분은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개인적인 복수심이 그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머니의 원한을 갚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이제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증오를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은 왕의 눈빛이 변하고 그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섬뜩한 기운을 감지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때 기대받던 젊은 군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차갑고 잔혹한 폭군의 그림자였습니다. 과연 연산군은 이 비극의 씨앗을 어떻게 키워나갈까요? 그의 내면에 싹튼 광기는 과연 어디까지 치달아 조선을 뒤흔들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죠. 어머니의 피 묻은 저고리를 마주한 순간 연산군의 내면에 싹튼 복수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폭풍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백성을 보듬는 군주의 것이 아니었죠. 오직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향한 섬뜩한 칼날만이 번뜩였습니다. 왕의 지상과제는 더 이상 국가의 안위나 백성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죠. 그의 광기는 마침내 1504년 갑자사화라는 이름으로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패비 윤 씨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은 물론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까지 부관참시하는 잔혹함은 온 백성을 경악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궁궐은 피비린내와 비명소리, 그리고 숨막히는 공포만이 가득한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폐위를 찬성했던 할머니 인수대비와 어머니를 모셨던 엄귀인, 정귀인에게까지 그 칼날을 들이밀었죠. 왕의 눈빛 한 번, 말 한마디는 곧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차가운 칼날과 같았죠.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살림 세력은 물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마저도 그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언로를 틀어막고 자신에게 아첨하는 이들만을 가까이 하며 연산군은 끝없이 자신의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조선 팔도 곳곳에서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연산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 위에 화려한 비단과 산의 진미, 그리고 흥청이라 불리는 수많은 기생들을 불러들여 밤마다 끝없는 연회를 벌였습니다. 궁궐은 술과 가무, 그리고 왕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 밖의 세상은 절망과 비탄에 잠겨 있었죠.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지만 그의 사치는 끝을 모르고 치달았습니다. 백성들의 눈물은 강물처럼 흘렀고 그들의 절망은 깊은 늪처럼 조선을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과연 이 폭정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백성과 신하들은 이 공포 속에서 언제까지 침묵해야 할까요? 모든 폭정에는 결국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더 이상 왕의 광기를 좌시할 수 없었던 신하들과 백성들은 마침내 거대한 저항의 물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었던 진성대군을 중심으로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뜻을 모은 이들이 걸기를 결심했죠. 1506년 밤에 어둠을 뚫고 반정군이 궁궐로 진입하자 연산군의 폭정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던 군사들은 등을 돌렸고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반정군을 맞이했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때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절대 군림했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초라한 행렬 속에서 그는 병을 얻어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0살이었습니다. 짧지만 너무나도 강렬했던 그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군주로 기록되며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때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젊은 왕이 개인적인 비극과 상처, 그리고 절대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해 어떻게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아픔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단지 500년 전 한왕의 비극적인 삶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광기에 휩싸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권력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어떤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비단 역사 속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역사의 거울 속에서 연산군의 비극적인 삶을 되짚어보며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존엄과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의 본질과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뼈아픈 경고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